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질병이 아닌 스마트폰이라서 이해하실 것인데요. 나중에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통찰 생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기들에 의해서 우리 몸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스마트폰은 과거에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이 세상을 변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스마트폰이 세상을 변하게 한 것이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자아성찰할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 스마트폰은 이 인류를 변하게 했었고, 인류라는 것은 또 인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지, 결국 인간의 구성인 사람과 사람의 그 사람 자체에 어떤 변화를 줬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몸 건강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 스마트폰이 더욱더 유행하게 된 것은 예쁜 디자인과 놀라운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카메라라든지 GPS라든지 수많은 기능에 의해서 사람들을 많이 현혹시키게 되었고, 이걸 또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결핍감에 의해서 이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대씩은 다 가지고 있고, 또 업무상 여러 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인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먼저 사람에 대한 변화를 보면 머리, 얼굴, 몸에 대한 변화로 구성을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몸에 대한 변화를 보면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가 이렇게 숙이면서 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몸이 숙여지게 됩니다. 그럼 몸이 숙여지면 아무래도 복근을 들쓰게 되고, 등에 있는 승모근이라든지 등배근 같은 경우는 잡아당겨서 계속 피로감이 누적이 되게 되죠. 결국 앞에 가슴 근육이나 복근은 덜 써서 약해지게 되고, 뒤에 목이나 어깨나 등 근육은 너무 많이 써서 피로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앞뒤에 불균형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거북목이라든지 경추나 요추에 디스크를 유발하는 그런 몸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편측을 많이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본다. 한쪽을 보통 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은 무게이지만 계속 들고 있으면 손목이나 이쪽에 피로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손을 많이 쓰게 되면 그쪽의 관절 통증, 근육에 대한 통증이 올 수가 있고요. 오른쪽 손으로 계속 들고 있음으로 해서 목과 어깨도 더 그쪽으로만 많이 쓰게 되고, 몸에 비대칭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양측을 고르게 쓰는 게 아니라 한쪽을 과다하게 씀으로써 반대쪽은 피가 별로 안 가기 때문에 만약에 늦게 자거나 피로로 누지게 되면 안 쓴 반대쪽으로 대상포지 오는 이제 그런 현상으로 생길 수 있다. 결국 앞뒤의 불균형과 오른쪽 왼쪽 양쪽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얼굴에 대한 변화입니다. 얼굴은 말씀드렸다시피 감각기관입니다. 눈과 코와 귀와 이런 부분에 감각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데서 스마트폰을 항상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고 귀는 이어폰을 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눈의 피로와 귀의 피로를 단지 즐겁다는 이유로 계속 혹사시키게 되는데요. 눈을 계속 뜨고 있으면 긴장을 하고 공기 접촉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생길 수 있고, 하안금을 잘 감지 않기 때문에 다크서클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귀 쪽은 계속 고막에 진동을 계속 가하다 보면 이명이라든지 중이염이라든지 귀의 어떤 기능적인 이상의 변화도 생길 수가 있다. 또 우리가 누워서 휴대폰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누웠는데 폰은 오른쪽 위를 계속 보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한쪽으로 계속 응시를 하게 되게 되면 눈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사용이 되게 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1년 2년 쌓이면 안구 근육 운동에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사시로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시의 원인은 안구의 시야 범위를 과도한 한쪽 사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안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아셔서 너무 주안을 쓰게 되면은 부안은 굉장히 약해지면서 오히려 사시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눈과 귀를 계속 자극을 주기 때문에 감각의 사용이 많아짐으로써 얼굴 홍조를 유발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얼굴에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머리에 대한 변화는 감각을 그만큼 많이 쓰게 되면 생각이 많아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정보를 감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너무 많은 정보량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쏟아지다 보니까
아니라 들어오는 생각은 많은데 정리가 되는 생각은 별로 없다 보니까 생각은 과다해지고 기억은 떨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각 과다 증후군과 기억력 감소 또는 치매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머리털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정맥이 많이 떨어지고 뒤로는 동맥이 압이 차서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혈액순환이 떨어짐으로써 탈모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머리와 얼굴, 몸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것으로 생길 수가 있겠죠. 또한 생활의 변화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먹을 때 식사 생활 습관은 어떨까요?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될 때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어서 몸이 편안해지게 돼야 되지만 이런 스마트폰을 보면서 식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먹는 것에 집중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읽게 되고 그러면 감각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장이 좀 더 멈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편안한 상황에서 먹는 게 아니라 몸이 긴장되면서 먹게 되기 때문에 먹는 음식들이 아무래도 소화가 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장에 가스가 찬다든지 트림이 나온다든지 설사가 된다든지 이런 장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자는 습관에 관련된 것도 대부분 침대에서 자기만 해야 되는데 누워서 폰을 보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런 블루라이트가 망막을 계속 자극을 하게 되면 실내에 있는 조명과 그리고 휴대폰의 조명에 의해서 뇌는 낮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자기 전에 한 2시간 전에는 빛이 점점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전에 빛을 많이 쪼임으로써 불면증을 야기하게 되고 잠이 만들어내는 구조물의 생성, 예를 들어서 모발을 만들어내고 피부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적어지기 때문에 탈모가 일어나고 피부가 약해지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 잘 때 감정이 리셋이 되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게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일어나면 찌뿌둥하고 뭔가 감정이 차 있고 그래서 폭발하기가 더 쉬운 감정의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또한 몸의 움직임에 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 이런저런 일을 다 처리하게 되면 결국 몸을 움직일 일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근육을 훨씬 덜 쓰게 되고 그럼 근육을 덜 쓰게 되면 혈액순환이 저하가 되게 됩니다. 혈액순환뿐만이 아니라 관절을 덜 움직이기 때문에 관절의 림프절의 순환이 떨어짐으로써 림프에 오염이 생기기가 쉬워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또한 이런 몸에 대한 변화와 생활 습관에 대한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변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인식심리, 기억심리, 표현심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감각과 생각을 많이 쓰니까 인식심리와 기억심리는 많이 쓰게 됩니다. 결국은 많이 보려고 하고 많이 들으려고 하고 많이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심리를 많이 씀으로써 표현심리는 적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많이 보고 생각은 많지만 그 생각을 남한테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약해지게 되고 그것이 몸으로도 표현이 적게 되고 말로도 표현이 적게 되고 문자로도 채팅으로도 표현이 적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적지만 누적이 되면 말의 표현이 과하게 거칠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식심리가 심해지면서 불안장애, 강박장애, 공황장애로 넘어갈 수가 있고 기억심리가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넘어갈 수 있고 표현심리가 약해지면서 착한 아이 증후군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이렇게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정신적인 심리 이상도 스마트폰이 가져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인간이란 건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스마트폰으로 서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서로 눈빛을 보고 얘기한다든지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SNS 채팅이나 댓글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감정의 마찰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같은 커피숍에서도 연인들끼리 각자 스마트폰을 가지고 친구들과 대화하는 그런 일이 이제는 이상한 게 아니라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과의 소통도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근데 인간과의 소통은 뇌하수체에 있는 옥시토신이 나와서 이 연결 호르몬이 인간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해주는 것인데 스마트폰이 사이에 끼임으로써 인간과의 인간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어서 옥시토신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인간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이다. 그래서 몸도 아파지고 마음도 아파지고 인간과의 사이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스마트폰이 아닌가, 이런 변화가 결국은 인류의 변화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우리한테 주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딱 두 가지죠. 눈과 코와 감각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몸을 편안하게 하고 일 처리
처리를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결국 내 몸 하나 즐겁고 편안하자고 내 몸과 마음이 상하고 인간 사이가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우리 인간한테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더라도 사용 기간을 줄여서 본인 건강에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